반갑습니다. 원불교 서기매교당 최광식 교무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분명 좋은 일도 있었는가 하면 또 좋지 못한 일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면 좋지 못한 일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좋다라는 것이 있기에 좋다에 반대되는 좋지 못하다라는 것이 있어집니다. 그런데 그 좋음과 좋지 못함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 딱 당에서는 그것이 좋은 것, 또 좋지 못한 것, 그런 것이 알아지는데 그 기준이 뭔가를 생각하면 여러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했던 것이 기억나시나요?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는 지경경의 세계계의 한자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공간과 공간을 구분짓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평화와 안락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나만의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주기도 하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의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공간과 영역을 구분짓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어느 순간 이거 내 거야 하는 때가 있어요. 바로 나라는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를 인지하고 그 존재의 영역을 지키려는 참으로 신묘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편안함을 주었던 그 영역으로 하여금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빼앗으려 드는 다른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고, 내 친구와 대립되는 또 다른 사람을 마주하게 되고, 내 가족과 대립되는 다른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고, 또 내 나라와 대립되는 다른 여러 나라의 모습들을 또 마주하게 됩니다. 편안함을 주었던 그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편안하지 못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계를 다르게 말해보자면 공간과 다른 공간이 마주하게 되는 부분을 뜻합니다. 기존의 편안함을 지키기 위한 갈등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원불교는 이 경계가 공부의 기회, 진급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계를 통해서 자신의 영역을 발견하고 그 영역을 넓히는 자비를 배우는 것입니다. 작은 나에서 큰 나로 거듭나기를 목적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투던 저 사람이 내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갈등이 없어지게 되니 이전보다 더 큰 마음의 편안함을 얻게 되기 마련이죠. 다만 이 경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갈래가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경계라는 것에 실체가 존재한다. 두 번째, 경계라는 것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두 갈래의 마음 공부가 파생됩니다. 실체가 존재하니 대상 삼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경계를 대상 삼는 마음 공부,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대상을 삼지 않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경계를 대상 삼지 않는 마음 공부입니다. 경계를 대상 삼는 마음 공부는 일어난 마음을 다시 없게 하는 방법을 주로 삼고, 경계를 대상 삼지 않는 마음 공부는 일어난 마음보다는 새 마음을 일으켜서 이 새 마음이 나의 주인 역할을 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줄을 삼는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 중에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에 대한 문제는 나중으로 미뤄두고요.
저는 이 경계를 통해 무엇을 전하고자 하였는가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예술작품을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어려운 이야기들은 잠시 접어두고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예술작품을 발견하셨나요? 이 작품은 프랑스 예술가인 마르셀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입니다. 맨 남자 화장실에서 발견할 법한 물건에 R.머트라는 글씨가 새겨졌을 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작품은 파리 퐁비두 센터 등 여러 국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약 36억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 예술 작품입니다. 무엇이 이 작품을 36억 원으로 만들었을까요? 조형미? 재질의 가치? 그런 건 없습니다. 듀샹은 이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소변기 제작공에게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새겨진 R.머트도 소변기 제작공의 이름인 리차드 머트를 새긴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소변기를 36억 원의 가치로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이 작품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도저히 예술작품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물건을, 특히 천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변기를 예술작품으로 바라보라는 메시지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으로부터 해방된 시선을 이 작품을 통해 선물한 것입니다. 듀샹의 이러한 시도들을 앵프라맹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해석할 때 얇은 막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과 밖의 경계를 짓고 있는 얇은 막. 그러나 안과 밖의 경계가 모호해서 안에서도 밖이 보이고 밖에서도 안이 보이는 그런 경계에 허물어진, 경계의 실체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경계의 실체가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원불교에서 경계를 통해 공부를 하자고 하는 것은 그 경계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에 대한 해석보다는 듀샹의 작품처럼 경계를 통해 경계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자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경계가 실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공부할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고, 만일 경계가 실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계를 대상 삼고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다라는 것에 빠지게 돼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기쁨과 슬픔이 있다고 한다면 기쁨만을 쫓는 행위는 나머지 슬픔이라는 나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픔도 우리네 인생임이 틀림없는데 말이죠. 엄불교에서의 경계는 기쁨과 슬픔을 구분짓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네 삶을 바르게 인식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가능성을 발견하여 실현시키자는 것에 목적이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경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선 알아차리는 힘, 보는 마음 키우기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힘을 키우기 위한 놀이를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자장자장이라는 놀이고요. 준비물은 인형이나 기타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물건이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하게 될 마음 공부 놀이 자장자장입니다. 준비물로는
봉제 인형이나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물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다리를 쭉 뻗은 채로 등을 바닥에 대고 눕습니다. 팔은 편안하게 두고 눈을 감는 게 편하다면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의 배 위에 인형을 올려놓을 건데요. 그 전에 아이들에게 머리가 바닥에 닿는 느낌이 어떤지, 어깨와 등, 팔, 손, 허리, 다리,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도 차례대로 느껴보게끔 합니다. 배에 인형을 올리고 가볍게 만져보면서 인형이 어떤 느낌인지 느껴봅니다. 이제 아이들의 호흡으로 배 위에 올려놓은 인형을 위아래로 움직여 봅니다. 이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호흡의 느낌을 가만히 느껴보게끔 합니다. 몸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이들의 마음은 또 어떤지, 이렇게 1분에서 3분간 호흡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진 후 아이들이 호흡에 마음을 두기가 어려워 보이면 숨을 들이쉬어 인형이 위로 올라갈 때는 속으로 위로 하고 이름을 붙이게끔, 또 숨을 내쉬어 인형이 아래로 갈 때는 아래로 라고 이름을 붙이게끔 해봅니다. 이제 다시 자신의 몸이 어떤 느낌인지 관찰해 봅니다. 머리가 바닥에 닿은 느낌, 어깨와 등, 팔, 손, 허리, 다리와 발이 바닥에 닿은 느낌도 순서대로 느껴보게끔 합니다. 이제 감았던 눈을 뜨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자리에 앉으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한 차례 숨을 쉬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관찰합니다. 이렇게 자장자장이라는 놀이를 해보았는데요. 호흡의 수를 세는 것은 굳이 명상이 아니더라도 바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방법입니다. 잠이 들기 어려울 때 양의 수를 세거나 수를 거꾸로 세는 등의 방법들을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기보다는 일어난 마음에 충동적으로 이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키우기 이전에 자신의 마음을 인지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형을 통해서 단순히 아이들이 호흡을 하는 아주 쉬운 작업이지만 여기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통해 무언가를 알아차리는 시간이 됩니다. 인지하는 힘을 연습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상으로 법회를 마치고요. 이번 한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